안녕하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날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제 작업실인데요. 제가 영상 찍느라고 뭐 청소도 하고 막 물건도 옮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쪽 공간을 일단 살렸고요. 뒤쪽은 개판입니다. 카메라 돌리면 아마 골 때릴 거예요. 어제 영상을 찍다가 이 30분 제한을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막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내에 그냥 30분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30분 타이머도 지금 맞춰놓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고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도 기침이 나네요. 감기는 아니고요. 어제 스마트폰으로 전체를 계속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는 30분 내로 이제 영상이 촬영이 중단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캠코더니까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은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제 판매 업체들이 손해니까 그런 제한을 걸어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해커들이 또 이제 그 펌웨어를 고쳐서 카메라에서도 30분 이상 찍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봤자 이제 이 소니 카메라는 특히 알파7 초기 모델 찾아보니까 이게 2013년인가 한 6, 7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 꿈의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뭐 1, 2, 3, 4, 5, 6 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이 바디는 되게 저렴한 물건이 됐어요. 제가 59만 원 주고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샀는데 어제 뭐 찍은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영상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선명하고 깔끔하고 뒤에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쓸만한 영상, 되게 만족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 30분 넘어가는 바람에 뒤쪽에 거는 스마트폰도 이제 그 전면 카메라 성능보다는 후면 카메라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봤는데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다. 그 스마트폰 카메라도 나쁘진 않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뭐 DSLR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거네요. 특히나 이 소니 알파7은 이 그 풀 프레임이라 그러나요? 그 옛날 그 35mm 필름, 그 뭐 세로가 35mm인지 뭐 어쨌든 135mm인지 그 풀 프레임 카메라, 풀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촬영 소자가 35mm 필름하고 똑같은 사이즈 그런 카메라라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뭐 그런 카메라고요. 뭐 그 뒤에 이제 그 발열이라든지 뭐 그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 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저는 뭐 그런 특별한 기능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IT 쪽에 종사하고 있고 뭐 한때는 뭐 카메라 뿐만 아니고 이제 컴퓨터에 뭐 CPU라든지 뭐 그 클럭 수, 뭐 오버클럭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컴퓨터 파워의 어떤 뭐 용량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다 그냥 그것도 부질없고 그냥 뭐 윈도우 익스플로러만 돌아가면은 뭐 만족하는 뭐 그런 데까지 왔고요. 카메라도 내가 필요한 기능 정도 그런 것만 동작되면은 뭐 딱히 뭐 어떤 게 좋다, 뭐 어떤 거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 화질 자체도 뭐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화질이 중요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도 제가 그 IT 관련 만화를 2권 그리고 지금 3권째 하고 있는데 제가 글을 쓰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그림 그렸던 사람은 거의 다 아마추어들이었어요. 전문가 뭐 그거로 종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 아마추어들하고 작업했는데 뭐 특징은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림에 대해서 약간 신경 쓸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은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림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쓴다. 내용에 빠져든. 지금 이것도 아마 뭐 영상에서 뭐 그 화질이 좋다거나 뭐 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조명, 지금 조명 2개 켜놓고 있거든요. 제가 나름 이제 IT 쪽 종사하니까 뭐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뭐 금방금방 다 세팅합니다. 뭐 그런 것들 하는데 그런 또 까먹었네. 아 진짜 까먹었다. 이 치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딱히 뭐 이런 조명도 있고 이렇지만 그냥 뭐 뭔가 이렇게 막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이상 돼야 되고 뭐 까탈스럽게 굴고 뭐 그런 거는 다 지나갔다. 그냥 뭐 동작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뭐 키보드라든지 키보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키보드가 진짜 엽기적인 키보드입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전문가 개발자 친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뭐 그런 건데 구닥다리 하드웨어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취미 성격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엽기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까탈스럽게 굴지 않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생방송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소니 알파 7은 그 클린 디지털 아웃, HDMI 아웃, 그러니까 이 카메라 찍을 때 막 그 초점 따라가는 뭐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커넥터가 안 와가지고 HDMI 마이크로 HDMI 커넥터가 안 와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것만 오면은 거기에 요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 나가면은 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근황 얘기 조금씩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딱 얘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파 7이 보니까 그 용량이 2기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저장하면서 이상하게 음성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싱크 어제 맞추느라고 할 줄도 모르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뭐 서너 시간씩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일정 부분 잘라서 다른 특별한 주제로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양재동 그 서울 시민의 숲인가요? 거기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길 44 빌딩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요거는 넣어 드릴게요. 빌딩 이름. 거기에 6층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떡 보내주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7시 반이면은 밥 먹고 가야 되는지, 뭐 그냥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오시면 됩니다. 뭐 먹을 거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뭐 밥은 아니지만 뭐 떡이나 다과에 음료수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은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빌려놓은 곳은 강당이에요. 대강당. 엄청 넓고 뭐 조명도 다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강당에서 아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자를 못 뽑았어요. 사회자. 제가 게을러 가지고 뭐 연락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사회자를 여러분들이 그 뭐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으로 하고, 아니면은 제가 임의로 적당한 분을
첫 번째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에 알맞은 그런 분들을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그냥 근황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노란 딱지 문제입니다. 노란 딱지. 지금 구글에서 지금 노란 딱지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컨택하고 있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회 쪽에 있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구글하고 해서 뭐 특별한 몇 개 그 유튜버 그 채널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노란 딱지가 그 불공정하게 붙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구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접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났다 안 만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논의는 하고 있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노란 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노란 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1년, 12년 그때 한국 IT 산업의 멸망이라는 책을 내고 이 어떤 총론적인 그런 비판서의 그 강론으로서 포털 비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통신사 비판, 뭐 포털 비판 여러 이제 IT 정책 비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포털 비판을 하면서 기준으로 세운 업체가 구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어떤 이 국민 전체 중에서 뭐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 이런 비율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주 뭐 4천만 명 중에서 한 4천 명 정도 그러면은 만분의 1이죠. 그 한 명이 만 명을 대표하는 그런 그 통계 조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포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으면은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한두 번은 접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뭐 총선에서 국민들은 어느 당을 더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을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국, 뭐 유시민, 이재명 뭐 이렇게 검색해보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솔직한 순간이 뭐냐면은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가 직접 사람 이름을 쳐넣으면서 검색하는 거예요. 뭐 기사 클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포털의 첫 페이지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클릭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 인물에 대한 그런 클릭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검색창에다가 자기가 직접 뭔가를 쳐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아하는 관심이든 싫어하는 관심이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개는 어떤 그 지지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대선이나 이런 거 직전에 구글 같은 데서 같으면은 뭐 트럼프 뭐 그다음에 뭐 누구였나요?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를 얼마 검색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거칠지만 지지도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대선에서도 이 트럼프 검색률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이미 인터넷 검색업체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언론들은 뭐 99.9% 이 힐러리가 될 거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검색업체들은 누가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아니고 통계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가 가능한 이런 시대에 이 인간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 뭐 바둑을 이기는, 인간하고 또서 바둑을 이기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I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차단해버리고 하면서 점점 이제 그 검색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는. 그러면은 인터넷 업체들도 이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스포츠 경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새누리당을 좋아한다. 한나라당을 좋아한다. 자한당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쪽 우호적인 기사만 막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검색 버블에다가 확정 평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인간들이 다 개별화되고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의될 만한 그런 어떤 이 공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이 인터넷 업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인간들을 개별화시키고 분자화시키고 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업체, 검색 업체, 포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름 이제 기준을 세우고 그게 이제 구글이 돈비이블이라고 얘기한 거죠. 악마가 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검색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한 국가의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검열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공정성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구글이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글 안에 전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이제 취합해서 모아서 우리가 검색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한쪽에서의 문제제기는 뭐냐면은 그래봤자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 전 세계 도서관의 데이터를 공공화하고 이런 것들은 이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든지 뭐 이렇게 그 정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조직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구글이 아무리 자기가 뭐 악마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흑자가 나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게 모은 도서관 자료를 만약에 구글이 어려워졌다. 구글이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경쟁에서 져가지고 위태해져가지고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까지 과연 구글이 이 공공의 어떤 재산인 이 공공 데이터를 사유하려고 하진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은 공공에 맡겨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노란 딱지가 붙고 있는 이 상황은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 가지고 광고가 딱 끈다는 한 5초 정도가 딱 지나자마자 스톱을 시켜요. 스톱을 시킨 이후에 거기다가 이 싫어요를 누르고 신고를 누르고 댓글에다가 페이크 뉴스 이런 식으로 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게시판에서 지금 희한한 거짓 뉴스를 어떤 유튜버가 배포했다. 요 동영상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막 좌표를 찍어요. 요 동영상이니까 들어가서 밭을 갈고 오세요. 밭 갈러 간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다 뭐라 그러죠. 잡초들 솎아내는 뭐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짜 뉴스고 나쁜 정보를 전달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페이크 뉴스라고 댓글을 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채널 관리자가 그런 댓글은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댓글을 지우는 행위, 이런 것도 상당히 페널티를 줘요.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은 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뭐 싫어요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아무리 조회수가 많더라도 인기 동영상에 올려주지 않고, 인기 동영상에 올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대문에다가 실어주는, 네이버 첫 페이지에다가 실어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내 콘텐츠가 네이버 첫 페이지에 실렸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한 100명에서 뭐 1000명 사이 오던 사람이 한 서너 시간 만에 막 한 30만 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인기 동영상에 등극하고 나면은 이 채널 자체가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명 채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 대상이 되는 채널은 일단은 인기 동영상이 된다거나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 잘못하면은 이 컨텐츠 자체가 차단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댓글이랍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 막 지우면은 이 채널에 대한 평가가 나빠져가지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죠. 그것의 정점이 이제 노란 딱지인데, 노란 딱지는 이 채널에 광고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안 시켰다는 게 아니고 광고 수를 확 줄이든지 뭐 극단적으로는 아예 광고를 실어주지 않는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채널에서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이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업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 창작자들이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수익이 가능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인기인이 되면은, 인기 유튜버가 되면은 그 생계도 가능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충하고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돼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광고 그 수주액 제한돼 있는데 이 콘텐츠 창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배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고 뭐 꾸준하게 영상만 올리면은 실제로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10만 명으로도 부족하다. 뭐 20만, 30만이 되고 그전에 올렸던 동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같으면은 그런 제한된 광고 집행 금액을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주들이 불편해 할 만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광고를 주지 않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뭔가 이렇게 혐오라든지 상대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뭔가 중립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이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쪽으로만 광고를 주면서 그쪽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이 콘텐츠가 그런 식의 그 좋은 콘텐츠만, 좋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더 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어떤 그런 유튜버라든지 그 다음에 막 혐오를 조장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광고를 제한하려고 하는 과정이 서로 엮여 있는 거죠. 거기다가 유튜브가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은 이 공정하다. 절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고 뭐 싫어요 누르고 이래가지고 그 컨텐츠가 이 부적합한 컨텐츠인지 확인하는 그런 부서와 이게 광고주한테 불이익이 될 만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컨텐츠인지 체크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이 AI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공격하는, 이쪽에서 막 그 대거 몰려와가지고 좌표 찍고, 그 다음에 뭐 표면적으로 좌표 찍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또 이제 그런 댓글 알바 세력들이 붙어서 그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컨텐츠에다가 막 엄청난 그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럼 또 이쪽에서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양쪽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AI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해 주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죠. 갑작스러운 이런 것은 사람이 이제 AI를 계속 학습시키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서로 간의 그 상호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유튜브는 별로 없다. 뭐 차라리 그냥 다 피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게 아닌, 서로 혐오를 일으키는 컨텐츠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게 더 수익이나 자기 이 채널 키우고 이러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튜버들은 이 조회수가 일정 시간 서 있다든지 조회수가 빠진다든지, 그거는 제가 그 실제로 이렇게 1분 단위로 계속 체크하는 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좋아요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구독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받은 다음에 제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가 근 10년 동안 이 국내 포털의 공정성을 비판하면서 기준으로 세웠던 구글에 대해서도 이런 조사라든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 카메라 곧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알파 7이 이게 끝나는지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지도 않네요. 이 뒤에 그거죠? 뭐라 그러나 이거 그거를 이렇게 또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조만간 이 거울이라도 붙여서 뭐 물론 모니터링 되면은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노란 딱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